검은 콩이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을 지닌 검은 콩도 잘못된 섭취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건강 효과와 함께 잘못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검은 콩이 어떻게 노화 방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와 어떤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검은 콩을 슈퍼푸드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슈퍼푸드가 과도하게 섭취되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먹었을 때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검은 콩이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먼저 검은 콩이 왜 이렇게 몸에 좋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음식 중 하나로 손꼽혀왔습니다. 항산화 효과는 물론 노화 방지, 암 예방,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검은 콩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일반 콩보다 무려 4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또한 검은 콩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검은 콩은 뼈 건강에도 좋은데요. 이소플라본이 칼슘 흡수를 돕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검은 콩은 남성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 덕분에 남성분들에게도 유익하죠. 또한 검은 콩 속 레시틴은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검은 콩은 이러한 많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특정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물 대신 검은 콩물을 장기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검은 콩물에는 이소플라본과 갈락탄 같은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소화장애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락탄은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소플라본의 과다 섭취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경우 암 발생의 위험성까지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 콩은 몇 가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와 우유가 그러한데요. 소고기의 철분 흡수를 검은 콩 속 식이섬유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고기는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좋지만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체내 철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와 검은 콩은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검은 콩을 먹을 때는 소고기 대신 계란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유와 검은 콩을 함께 먹으면 검은 콩 속 인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해 인산칼슘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음식은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검은 콩 가루를 우유 대신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콩을 먹을 때 치즈와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치즈엔 단백질, 지방, 칼슘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과 치즈를 함께 먹으면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인산이 치즈의 칼슘과 만나 인산칼슘을 생성하고, 인산칼슘은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두 음식을 같이 먹으면 콩과 치즈에 들어있는 인산과 칼슘 모두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섭취할 때는 올바른 요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검은 콩을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검은 콩에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소화 효소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불리거나 푹 익혀야 합니다. 특히 검은 콩을 압력밥솥에서 익히거나 오랜 시간 조리하여 단단한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약 50g 정도의 검은 콩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양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복부 팽만, 설사,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를 갖지만 많이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호르몬을 잘 분비하지 못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콩과 미역을 함께 먹으면 체내 요오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미역을 넣어 먹거나 콩과 다시마를 같이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에도 좋습니다. 부추는 콩 발효식품인 된장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된장 역시 항암 효과를 갖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추를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고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 부추를 넣어 끓이면 영양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된장의 짠맛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하면 브레인 포그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에 함유된 콜린 성분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두뇌 기능을 촉진시키고, 검은 콩 속 레시틴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발효시키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독소와 결합해 배출을 돕지만 이 식이섬유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초의 초산 성분이 이를 해결해 줍니다. 식초에 검은 콩을 담가 발효시키면 식이섬유가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고 트립신 저해제가 무력화되어 소화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민간요법에서는 날콩 혹은 볶은 콩을 천연식초에 담가서 초콩을 만들어서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과 신경통, 통풍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솔잎가루와 콩가루를 1:1의 비율로 섞어서 물에 타 먹으면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에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면역력과 체력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식사 때 검은 콩을 곁들이는 것이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 콩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털 성장에 필수적인 시스테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시스테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 영양제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은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두피의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백발이나 탈모 증상에도 좋습니다. 암 예방에 있어서도 검은 콩은 빼놓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이소플라본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검은 콩은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호르몬 관련 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이 이를 차단하여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검은 콩 속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피부에 더욱 젊음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효과를 넘어서 건강한 세포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 속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시틴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노년기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검은 콩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검은 콩에는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레시틴과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한 질환들을 막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성분들입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하루 평균 콩 단백질 25g을 섭취하면 심장, 순환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두유나 두부와 같은 제품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콩이 항산화 효과,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 체중 관리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놀라운 식품임이 입증된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이나 특정 음식과의 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검은 콩을 건강하게 드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검은 콩 섭취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 바나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보톡스 대안으로 바나나 껍질을 피부에 문지르면 효과가 있으며 그뿐 아니라 암세포를 억제하고 비염을 치료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바나나가 건강에 얼마나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지 바나나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
또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여 보톡스 대용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림 설정과 구독 잊지 마시고 정보 잘 듣고 메모하셔서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09년 일본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종양괴사 인자 TNF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익은 바나나가 감염 및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바나나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어 세로토닌 생성에 기여합니다.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갈색 반점이 생기는데 이때가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데 유익합니다. 바나나를 스무디에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섭취하면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같이 덥고 기력이 없을 때 산책 후 시원한 바나나 스무디 한 잔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바나나 발효액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발효액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발효액은 특히 비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재료 잘 익은 바나나 5개, 설탕 500g, 깨끗한 물 2리터. 1단계 바나나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얇게 썰어줍니다. 2단계 설탕과 물을 혼합하여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3단계 준비한 바나나를 설탕물에 넣고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밀봉합니다. 4단계 실온에서 2주 동안 발효시킨 후 냉장 보관하며 섭취합니다. 발효액에 호두나 참깨를 함께 넣으면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요즘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발효액을 만들어 가족들과 나누어 드셔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바나나 껍질 활용법과 바나나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적어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바나나를 먹고 나서 껍질을 그냥 버리시나요? 바나나 껍질은 버리기 아까울 만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피부과 전문의 지파 야다보 박사는 바나나 껍질에 항균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 껍질의 효능과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1. 피부 관리. 바나나 껍질의 안쪽 흰 부분을 얼굴에 문지르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탄닌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 방법을 매일 밤 세안 후에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밝고 탄력 있어질 것입니다. 2. 벌레 물린 곳. 바나나 껍질을 벌레 물린 곳에 문지르면 가려움과 부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 껍질의 진정 효과 덕분입니다. 야외 활동 중 벌레에 물렸을 때 바나나 껍질을 사용해 보세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치아 미백. 바나나 껍질의 흰 부분으로 치아를 문지르면 착색을 제거하고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2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하면
치아의 변색이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은 천연 미백제로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식물 비료. 바나나 껍질은 칼슘, 철, 마그네슘,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식물 비료로도 훌륭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잘게 썰어 흙에 섞으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가정에서 쉽게 식물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 껍질을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린 후 식물의 잎을 닦아주면 광택이 살아나고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퇴비로 사용하면 식물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퇴비통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천연 비료가 됩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 린스 효과. 바나나 껍질을 물에 끓인 후 그 물을 머리카락에 바르면 자연적인 헤어 컨디셔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바나나 껍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활용해 보세요. 여름이라 살이 찌니 더 덥고 힘드시죠? 바나나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경남대 바이오 융합학부 김교남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 껍질 추출물이 지방 세포로의 분화를 차단하여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중간 간식으로 바나나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껴 다른 고칼로리 간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를 스무디로 만들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일상에서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1. 바나나 오트밀. 아침 식사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오트밀을 끓인 후 바나나 슬라이스와 꿀, 견과류를 추가하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2. 바나나 요거트 파르페. 그릭 요거트에 바나나와 베리류, 그리고 그래놀라를 층층이 쌓아 파르페를 만들면 간편하고 맛있는 아침 또는 간식이 됩니다. 3. 바나나 초코볼.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깬 후 다크 초콜릿과 섞어 작은 볼 모양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굳히면 건강한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더욱 균형 잡힌 간식이 됩니다. 바나나를 활용한 베이킹도 추천드립니다. 바나나 브레드나 머핀은 아이들과 함께 먹기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다양한 건강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나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발효액이나 껍질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과일입니다.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제공해 드렸으니 여러분도 바나나를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커피는 성인 1일 소비량이 세계 평균 3배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커피는 단순한 기호음료가 아닙니다. 커피에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효능이 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마시고 싶지만 고혈압 때문에 마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걱정을 없애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커피와 궁합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주요 장기에 혈액을 전달하는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뇌, 눈, 심장, 콩팥 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손상으로 인해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죽상경화증을 일으켜 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혈압은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화여대 의대 하은희, 편욱범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12,133명을 대상으로 하루 중 커피 섭취량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2잔이 넘는 커피 섭취량은 고혈압과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고 국제학술지 임상고혈압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하루 커피 섭취량이 2잔이 넘는 사람의 고혈압 위험이 2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1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관성은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두드러져 최대 24%까지 고혈압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커피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이 단기적으로는 교감, 신경계 활성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생산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혈압 상승을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커피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폴리페놀 등의 주요 성분이 카페인에 의해 유발된 승합작용에 대한 내성, 항염증 작용 등을 통해 이런 부작용을 상쇄하고 오히려 더 유익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식생활 권고안에서도 커피 35잔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커피에는 혈관벽을 확장하는 폴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마그네슘, 칼륨, 니아신, 비타민 E 등과 같은 여러 미네랄이 혈관 노화를 방지해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꾸준히 매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며 카페인 민감성이 강하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섭취하면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 시럽, 우유 등의 칼로리를 높이는 첨가물은 배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료입니다. 커피는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간경변과 같은 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간을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그러면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다크 초콜릿. 커피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커피의 항산화제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조합은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아몬드. 커피와 아몬드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커피와 함께 먹으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3. 바나나.
커피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를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C, 비타민 B유가 풍부하여 커피의 카페인과 결합하여 피로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전후에 이 조합을 즐기면 체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4. 오트밀. 커피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며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아침 식사로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오트밀에 과일과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5. 견과류와 베리류. 커피와 견과류, 베리류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와 영양소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베리류에는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많아 커피와의 조합이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됩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시나몬. 커피에 시나몬을 첨가하면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나몬은 항염 작용과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커피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특히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체중 관리에도 유익한 조합입니다. 이렇게 좋은 커피도 같이 섭취할 시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고지방 음식. 커피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므로 두 음식이 결합하면 소화 불량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컨이나 소시지,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을 섭취 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제품.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마시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제품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와 우유를 함께 마실 때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당이 없는 우유나 아몬드 밀크와 같은 대체 음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철분이 풍부한 음식.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때 커피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므로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나트륨 음식. 커피와 고나트륨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과 함께 나트륨을 배출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5. 술. 술을 마신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어 술의 영향을 줄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커피와 잘 어울리는 음식 조합,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커피는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다크 초콜릿, 견과류, 과일, 오트밀, 요거트, 치즈와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고지방 음식,
과자 및 단 음식, 알코올, 철분이 풍부한 음식, 유제품과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커피 습관에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